이 돈봉투 의혹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정근 전 부총장과 이성만 의원이 소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중앙선관위원으로 송 전 대표가 임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1년 대선 경선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했던 민주당이죠. 이정근 부총장과 이성만 의원, 이정근 서삼성 민병덕,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사무부총장 3명 모두 선관위원회에 임명이 됐는데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 이거 너무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도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사람이 중앙선관위원회에 포진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당시 중도하차한 정세균, 김두관 득표는 시원하게 무효 처리.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과반을 가까스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낙연 후보와의 결선, 2명만 놓고 다시 투표를 하는 결선일 수도 있었는데 중도하차한 후보들의 표를 선관위에서 무효 처리하면서 결선 없이 이낙연 후보에게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이재명 후보가 바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그때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었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이 있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그때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3차 슈퍼위크 때 수도권이었잖아요. 그때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이겼거든요. 그 전에는 대장동 의혹이 뭔가 이제 꾸물꾸물 이렇게 꾸물꾸물 나오다가 마지막 3차 제일 중요한 수도권 경선 직전에 빵 터지고 나서 이낙연 승 이렇게 나와서 야 이거 한번 일주일만 뒤로 미뤘으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예. 왜 이걸 무효 처리하느냐라는 반발도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일주일만 뒤에 투표가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르죠. 모르는 얘기가 일이었어요. 훨씬 많이 있었고 아슬아슬하게 수도권에서 실제로 수도권 표심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그것이 완전한 어떤 대장동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모가 다 드러나기 전에 지금도 뭐 전모가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무효 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반발과 논란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무효 처리를 그러면 어쨌든 이정근, 이성만 등등이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중앙선관위에서 판단한 거군요. 선관위에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자체는 사실은 뭐 하나의 판단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뒤에 결과적으로는 송영길 대표는 서울시장에 나오고 그 자리에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의혹으로 좀 의혹이 확신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돈 문제와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박모 보좌관이 이재명 시장 시절에 사실은 그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는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송영길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판단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뭐 의도적으로 몰아주게 했다라는 것 갖고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섣부르게 뭔가 관계가 깊다. 그래서 뭐 편든 거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면 좀 돈독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돈독하잖아요. 보세요.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지금 당대표인데 중도 하차한 사람들의 표를 무효표 처리 안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유리한 판단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그 이후에 지역구 자리도 물려주고 돈독하죠. 원래 이렇게 그렇죠. 돈독했습니까, 두 분이? 원래 그렇게 뭐 돈독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돈독할 이유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강대구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로 봐서는 그러니까 본인 두 사람과의 관계는 뭐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잘 모르고 다만
그 시기에 경기도의 당협위원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건 맞아요.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왜냐면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이 좀 돼줬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강래구라는 사람이 결국 정동영계의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이제 이재명 그 대표도 원래는 정동영계였거든요. 예. 정동영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부실장을 했고 비서실. 또 박모 보좌관도 정통이라고 하는 정동영 지지자들의 그룹에 있었고 그 중심에 사실은 강래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렇군요.